지하의 서울, 화려함 뒤에 숨은 진실. 낮의 서울역은 거대한 현대식 미로입니다. 반짝이는 바닥 위로 수천 명이 발걸음이 바쁘게 스칩니다. 한 손에는 커피, 다른 손에는 휴대폰. LED 광고판은 쉼없이 빛나고 거대한 포스터 속 BTS는 미소를 머금습니다. 근처 화장품 매장에서는 K-팝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풍경, 질서, 기술의 나라 한국이죠. 그러나 밤 11시가 되면 전혀 다른 세계의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낮에 사람들로 붐비던 같은 계단 아래에 골판지가 깔리고 어둠 속에서 낡은 담요가 꺼내집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몸을 웅크리고 눕습니다. 음악도 화려한 불빛도 없습니다. 오늘 밤을 버텨야 한다는 거친 숨만 남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지하 도시, 한국이 관광객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얼굴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올릴 때 높은 GDP, 거대 기술 기업, 첨단 교통, 최상위권 교육, 세계로 뻗은 K-팝과 영화 산업을 말합니다. 언론은 서울을 잠들지 않는 도시, 아시아의 문화 수도 라 부르죠. 하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만 1천 명 이상의 노숙인이 공식 집계됩니다. 등록하지 않거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강한 사회에서 왜 누군가는 지하에서 잠들어야 할까요? 그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노숙인은 한때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원 대상이 된 사무직, 빚으로 무너진 소상공인, 이혼과 단절로 혼자가 된 사람, 한 번이 병치레로 평생 저축을 잃은 사람. 한국에서 패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체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 성공하지 못했다는 시선을 두려워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사라지길 택합니다. 자력을 미덕으로 배운 문화도 있습니다. 강해져라, 스스로 일어서라, 불평하지 말라, 정부에 기대지 말라. 그래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며 보호소도 찾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존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지하에서 버팁니다. 그러나 그 자존이 때로는 그들을 사회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들은 왜 지하철역을 선택할까요? 서울의 겨울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집니다. 노상 취침은 생명 위험입니다. 지하철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더 따뜻하고 화장실이 있으며 CCTV로 폭력 위험이 낮고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으며 가끔은 누군가가 음식을 놓고 가기도 합니다. 낮에는 첫 손님이 오기 전 떠나고 밤이면 돌아와 공공공간을 수면공간으로 바꿉니다. 수백만 명을 연결하는 역이 어느새 사회가 놓친 이들의 마지막 정거장이 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가는 도시의 압력도 큽니다. 성장은 빨랐지만 불균형했습니다. 일자리, 교육, 위료, 기회가 서울 중심으로 몰리고 집값은 치솟습니다. 격차는 벌어지고 성공한 이는 더 부자, 실패한 이는 더 가난해집니다. 완충해줄 중간층은 얇아집니다. 여기에 고령화로 홀로 남은 노인들, 높은 자살률, 하루 12에서 14시간의 노동 문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교육 경쟁이 더해집니다. 이 사회는 결국 지친 사람을 만듭니다. 방향을 잃고 어느 순간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 한 명을 만났습니다. 김씨, 58세. 물류직으로 일하다 큰 계약을 놓친 뒤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50이 넘은 그를 다시 뽑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혼, 집과 돈,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애써야 할 이유를 잃었을 뿐이라고. 나는 가난해서 노숙인이 된 게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서 노숙인이 됐습니다. 어쩌면 배고픔과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수많은 인파 속에서 투명인간이 되는 감각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정부, 사회, 가족, 개인? 어쩌면 모두의 몫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몫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빠르게 달리는 모든 도시가 가진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진짜 문명은 가장 약한 사람을 버리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숙인이 역에서 단지 잠만 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1시, 서울의 지하는 작은 사회로 변합니다. 안전구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으며 오래된 리더와 보호자가 있고 작은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우리 발밑에는 두 번째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은 그 도시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지하철역은 낮의 문명과 질서의 상징이다. 밝은 조명, 정확한 열차 안내 방송, 단정한 유니폼의 직원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승객들, 모든 것이 규칙적이고 깔끔하다.
그러나 마지막 열차가 떠나고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공간 전체가 갑자기 달라진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와 분주한 발걸음이 사라지고 조명은 서서히 희미해진다. 낮에는 출입 금지였던 구역들이 조용히 열리며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며든다. 서울은 잠들지만 이곳은 지금부터 깨어난다. 는 느낌. 새벽 12시 15분, 계단 근처 어두운 구석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난다. 그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조심한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옷 몇 벌, 물 한 병, 때로는 얇은 담요, 그리고 각자 정해진 자리로 조용히 흩어진다. 아무도 여기 내 자리예요 라고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어디에 누워야 하는지 알고 있다. 누군가 골판지를 조용히 펼치고 천천히 몸을 눕힌다. 마치 수백 번 반복해온 일처럼 자연스럽게. 낮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밤이 되면 이곳의 실제 주민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노숙인이 있는 곳은 위험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역에는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한다. 노숙인들 사이에도 분명한 규칙이 있다. 잘자리를 위해 서로 싸우지 않는다. 누가 먼저 어디에 누울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먼저 온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늦게 온 사람은 다른 공간을 조용히 찾는다. 소음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규칙이다.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거나 싸움을 만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법칙 하나, 훔치지 말 것.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건드리면 바로 고립되거나 다른 노숙인들에게 직접 제재를 받는다. 경찰도 법도 없지만 그들만의 생존을 위한 질서가 있다. 우리는 집은 없지만 최소한의 존중은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 어떤 이가 이렇게 속삭였다. 법도 보호도 없는 공간에서 그들은 스스로 법을 만들고 스스로 지키며 존재를 유지한다. 지하에도 영역 과존이 존재한다. 출입구 근처는 신참들이나 혹시 모를 단속에 대비해 도망치기 쉬운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차지한다. 하지만 더 춥고 위험하다. 역 깊숙한 곳은 오래된 사람들이 차지한다. 카메라가 언제 도는지, 어디가 가장 따뜻한지, 어떤 시간이 안전한지 다 알고 있다. 화장실 근처는 황금구역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비교적 깨끗하다. 환풍구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곳은 귀족 자리라고 불린다. 겨울엔 그 자리가 생존을 의미한다. 같은 노숙인이라도 위치에 따라 계급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곳이 단순한 잠자리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누군가는 안전을 위해 밤새 순찰을 돈다. 누군가는 편의점 마감 시간에 맞춰 버려지는 음식을 모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준다. 누군가는 새로 온 사람에게 어떤 곳이 안전한지, 어떤 시간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알려준다. 그 대가로 존중을 받거나 음식의 일부를 나눈다. 모든 것이 조용히, 돈도 계약도 없이 오직 신뢰로 이루어진다. 새벽 1시 42분, 긴 복도를 지나는데 벽을 따라 수십 개의 골판지가 줄지어 있다. 그 골판지 하나하나가 작은 집이다. 어떤 이는 캐리어를 베개 삼고, 어떤 이는 코트를 머리까지 덮어 불빛을 피한다. 어떤 이는 작은 가방을 꼭 붙잡고 잔다. 그 순간 깨달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고 있는 게 아니다. 그저 아침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마음 놓고 눈을 감지 못한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추위가 아니다. 사람이다. 우리는 노숙인이 경찰을 두려워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들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것은 술 취한 사람들, 장난삼아 발로 차고 영상을 찍는 젊은이들, 도움을 주는 척하며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자고 있는데 누가 발로 찼어요? 웃으면서 찍더라고요. 저는 때릴 힘도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어떤 이의 말이다. 그들에게 굶주림보다 더 아픈 것은 모욕감이다. 새벽 3시, 두꺼운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조용히 계단을 내려온다. 그녀는 열차를 타러 온 것이 아니다. 큰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도시락과 생수를 꺼낸다. 그리고 자고 있는 사람들 곁에 조용히 하나씩 놓고 떠난다. 누구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다. 모두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아도 된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간다. 오전 5시 20분, 역이 다시 열린다. 직원들이 청소를 시작하고 승객들이 몰려온다. 골판지가 접히고 담요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연기처럼 흩어진다. 몇 분 만에 역은 다시 깨끗하고 완벽해진다. 불과 몇 시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도 모른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고 묻지도 않는다. 그들은 다시 투명인간이 된다. 서울에는 두 개의 도시가 존재한다. 낮의 도시와 밤의 도시, 욕망의 도시와 포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와 침묵의 도시, 그리고 이 두 세계는 겹쳐져 있다. 단지 문 하나 차이, 혹은 인생 하나 차이일 뿐. 나는 해가 떠오를 때 역을 나왔다. 그리고 계속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사회의 바닥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바닥이었을까? 아니면 사회가 그들을 바닥으로 밀어낸 걸까?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생각. 혹시 언젠가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사회에서 추락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진짜 어려운 것은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다. 누가 그들을 바닥으로 밀어냈는가? 가족, 사회, 정부, 아니면 한국의 문화 자체일까? 노숙인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어진 작은 붕괴들의 마지막 결과다. 그리고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무서운 진실에 도달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단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맞물린 전체 시스템이라는 것.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도록 매끄럽게 돌아가는 시스템.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갈아넣는다. 가족은 원래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마지막 장소여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실패한 사람은 가족의 위로와 지지를 받으며 다시 일어선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이 단순한 정서적 공동체가 아니라 체면과 직결된다. 한 사람의 행동이 곧 가족 전체의 얼굴이 된다. 그래서 가족은 때때로 위로보다 판단을 먼저 한다. 자녀가 실직하면 가문을 욕보였다고 생각하고, 이혼하면 그걸 지키지도 못했냐고 말하며, 사업에 실패하면 네가 잘못한 거다 라고 단정한다. 정신적으로 무너졌을 때조차 왜 그렇게 약하냐는 낙인이 붙는다.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할까? 오히려 그곳이 더 무섭다.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길에서 자는 게 낫다. 최소한 나를 멸시하는 눈빛은 없으니까. 성공이 위무인 사회에서 가족은 안식처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압박이 된다. 사회 역시 승자를 사랑하고 패자를 지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나라 중 하나다. 아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닌다. 대학 입시는 전쟁이다. 직장인은 하루 12에서 14시간 일하며 야근이 충성심이 된다. 실직자는 무능력자로 낙인 찍힌다. 여기서 성공은 찬양받고 실패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일할 때 나는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걸 잃자. 나는 그들의 눈에서 사람이 아니었다. 성공을 잃으면 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존중, 존재 가치까지 함께 사라진다. 한국에서는 경제적 가난보다 관계적 가난이 더 깊다. 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할까? 사실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생각보다 구조가 있다. 노숙인 보호소, 지원금, 자립 프로그램, 문제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움을 받기 위해선 복잡한 서류와 신분증, 주소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노숙인은 주민등록조차 말소되거나 신분증이 없다. 시작점에서 막혀버린다. 이를 안내해줄 사회복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로 거리로 나와 사람을 찾고 이끌어주는 이들은 매우 적다. 복지는 문서로는 존재하지만 손으로는 닿지 않는다. 게다가 보호소는 규칙이 너무 엄격해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느끼기 쉽다. 술 마시면 안 돼. 정해진 시간에 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외출하려면 허락받아. 그곳은 도움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감시받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차라리 역에서 자는 게 낫다. 적어도 나를 죄인처럼 다루진 않으니까. 결국 가장 힘든 사람일수록 복지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한다.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그 시스템의 틈새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 문화와 미디어도 이 문제를 더 깊게 만든다. K-팝, K-드라마, SNS는 한국인의 이미지를 항상 예쁘고 성공하고 바쁘고 재밌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린다. 모두가 완벽해 보이는 온라인 세상 속에서 현실의 자신은 점점 더 초라해진다. 괜찮은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개의 삶을 산다. 온라인에서는 완벽한 삶, 오프라인에서는 무너져가는 삶. 이 괴리가 너무 커지면 결국 조용히 붕괴한다. 그렇다면 정말 누가 그들을 바닥으로 밀어낸 걸까? 가족? 사회? 정부? 경제? 문화? 아니면 우리 모두? 우리는 종종 저건 저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면 곧 깨닫게 된다. 이곳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6개월 실직, 한 번이 큰 병, 한 번이 이혼, 감당 못할 빚, 정신적 충격.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손을 잡아줄 단 한 사람이 없을 때 바닥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
노숙인이 가장 부족한 것은 돈도 잠자리도 아니다. 살 이유, 다. 가족에게 외면받고 사회에게 무시당하고 시스템에게도 버림받을 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왜 존재해야 하지?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그건 단지 젊은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숙인도, 노인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삶을 포기한다. 모든 노숙인이 지하철역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이는 어두운 골목으로, 어떤 이는 다리 밑으로, 어떤 이는 싸구려 모텔로 간다. 그리고 그곳을 인생의 마지막 장소로 선택한다. 역은 그들이 잠드는 곳이지만 동시에 다시는 눈뜨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노숙인을 게으르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그들 대부분은 한때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부모였고 꿈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매일 출근하고 정장을 입고 가족과 저녁을 먹던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사회 밖으로 밀려났다. 어떤 이는 40대의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었다. 200개가 넘는 이력서를 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가족은 처음엔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지쳤고 결국 떠났다. 그는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거리뿐이었다. 직장인에서 노숙인이 되기까지 9개월이면 충분했다. 그는 말했다. 또 다른 이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이었다. 대기업과 경쟁하다 망했고 빚을 막기 위해 사채까지 썼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기억했지만 실패 후에는 누구도 그를 보지 않았다. 옛날엔 직원을 관리했는데 지금은 무료 죽을 받기 위해 줄을 선다. 거울을 볼 용기가 없다. 한 여성은 공장에서 평생 일하다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 회사는 작은 보상금을 주고 그를 내보냈다. 복지제도는 있었지만 복잡한 절차와 설명 부족으로 결국 포기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지하철역이었다. 나는 게을러서 노숙인이 된 게 아니다. 그저 나를 받아줄 자리가 세상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다. 사회에 기여했다. 범죄자도 아니고 중독자도 아니었다. 단지 한번 무너졌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회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줄 손을 내밀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실패가 일시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곧 인간 가치의 제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여전히 셔츠를 다려입고 작은 휴대폰을 들고 아침마다 면도를 한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마지막 자존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나는 아직 살아있지만 더 이상 사회의 일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다. 시스템에서 지워지는 것. 수십 명을 인터뷰한 끝에 나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혼자 어려움을 버텨야 할 때 무너진다.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을 때, 괜찮아? 라고 말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사라질 때, 그때 사람은 오늘을 포기한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지금도 우리 주변엔 웃고 있지만 안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평범함과 노숙인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은 것 아닐까? 한국 정부는 말한다. 우리는 노숙인을 버리지 않는다. 보호센터와 임시 거처, 재활 프로그램이 있다. 언뜻 들으면 매우 인간적이고 잘 갖춰진 시스템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이상한 점 하나. 왜 수많은 노숙인들은 영하 10도의 겨울에도 센터에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지하철 바닥에서 잠들길 선택할까? 나는 직접 노숙인 지원센터에 들어가 보았다. 건물은 깨끗했고 시설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안내도 친절했다. 하지만 문을 넘어가자마자 공기가 달라졌다. 그곳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유를 포기해야 했다.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몸과 소지품을 검사받고 술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하며 외출도 허락이 필요했다. 마치 보호가 아니라 감시를 받는 느낌이었다. 어떤 노숙인은 여기에는 침대가 있지만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센터는 모든 노숙인을 받아주지 않는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다며 거절되고 술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배제된다. 전과가 있는 사람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들어올 수 없다. 결국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문 밖에 남겨진다.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그 시스템의 가장자리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 설령센터에 들어간다 해도 생활은 쉽지 않다. 침대는 있지만 프라이버시는 없다. 한 방에 10명에서 20명씩 함께 자고
소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어떤 밤에는 도둑이 생기기도 한다. 65살인 내가 30살 술 취한 사람과 같은 방을 쓴다. 매일 밤이 무섭다. 한 노인의 말이다. 안전을 위해 들어간 공간이 오히려 두려움의 공간이 된다. 직원 중에는 진심으로 도우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해진 절차만 수행한다. 이름, 나이, 병력, 서명하세요. 규칙 어기면 나가세요. 아무도 묻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괜찮으세요? 이야기 들어드릴까요? 그들은 밥을 제공받지만 존중은 제공받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몇 년 동안 거리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센터에 들어왔지만 며칠 만에 도망쳤다. 길은 춥지만 나를 명령하지는 않는다. 센터는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곳은 먹고 자는 문제만 해결할 뿐. 마음의 상처, 외로움, 자존감, 일자리, 삶의 의미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센터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거리로 돌아가고 또다시 센터로 들어가는 끝없는 순환에 갇힌다.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임시 수용일 뿐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건물을 세우고 올림픽을 개최하고 K-팝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러나 가장 약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는 실패했다. 눈에 보이는 도시의 겉모습은 화려해졌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졌다. 정부는 노숙인이 거리에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을 삶에서 사라지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노숙인들은 지하철역을 선택한다. 화려함과 어둠 사이 모두가 지나치지만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경계. 바로 그곳이 그들이 서 있는 자리다. 젊은 노숙인은 안타깝지만 노인의 노숙은 더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들은 한때 이 나라를 일으킨 세대였다. 전쟁 이후 무너진 도시를 재건했고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12시간 넘게 일하며 세금을 내고 자식을 키웠다. 열심히 살면 나이 들면 쉴 수 있다 고 믿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곳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차가운 지하철 바닥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5분의 1을 넘었지만 노인을 위한 복지는 OECD 최하위권이다. 기본연금은 방 한 칸, 고시원, 도 내기 부족하고 자식들은 바쁘고 요양원은 비싸다. 어떤 노인은 자식 셋을 키웠지만 지금 그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고 말한다. 그래서 노인들은 거리로 나온다. 새벽 서울 거리에서 종이박스를 실은 리어카를 끌며 허리를 굽힌 노인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운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다. 하루 종일 종이를 모아도 단지 라면 한 그릇 값일 뿐이다. 겨울에는 추위로 길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른다. 일할 힘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들은 사라진다. 길에서, 공원에서, 지하철역에서 조용히 잠든 채로 발견된다. 아니, 발견조차 되지 못한다. 한국에는 고독사라는 단어가 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이 혼자 죽는 사람들. 몇 주가 지나 냄새가 나서야 사람들이 알아차린다. 매년 수천 명이 그렇게 죽는다. 노숙인이 아니더라도 외로운 노인들은 끝내 스스로 세상 밖으로 밀려난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어떤 노인은 말했다. 나는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다. 그런데 그중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비록 가난하고 혼자지만 최소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 길 위의 자유. 그러나 그 자유는 따뜻함이 아니라 절망 위에 서 있다. 눈부신 기술, 빠른 인터넷, 초고속 열차를 가진 나라. 하지만 가장 약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만큼은 뒤처져 있다. 이런 사회에서 진짜 가난은 돈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잃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한다. 절망은 때로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리지만 어떤 사람을 위험한 존재로 바꾸기도 한다. 모든 것을 잃고 가족도 사회도 시스템도 자신을 버렸다고 느낄 때 인간은 마지막으로 본능만을 붙잡게 된다. 어떤 노숙인은 단지 생존을 위해 훔치기 시작한다. 배고파서, 아파서, 따뜻한 곳에서 한 번만 자고 싶어서. 그것은 탐욕이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러나 사회는 그들을 범죄자로만 본다. 지하철역 깊숙한 곳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도 있다. 누가 어디에 잘 수 있는지, 누가 새로운 사람인지, 누가 음식을 나눠주는지, 모든 것이 정해진 작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응징당하고 약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법도 경찰도 없지만 힘이 법이 된다. 생존을 위해 누군가는 지배하고 누군가는 복종한다. 어떤 이는 말했다. 이 아래에도 사회가 있어요. 약하면 먹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는다. 왜 어떤 노숙인은 폭력적이 될까?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 누구인가? 가족은 등을 돌렸고, 사회는 무시했고, 시스템은 배제했고, 대중은 두려움과 혐오를 던졌다. 처음부터 그들은 괴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피해자였다. 그런데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자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냈다.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내가 맞았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공격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사회의 민낯을 본다. 우리는 왜 그들을 두려워하는가? 아마도 그들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사회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진실, 조건만 맞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 실직, 병, 이혼, 빚, 외로움,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 있다. 문명, 도덕, 법은 인간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아주 얇은 막일 뿐이다. 그 막이 벗겨지면 누구라도 잔혹해질 수 있다. 노숙인은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경제의 희생자이며 가족의 희생자이며 경쟁사회의 희생자이며 복지 시스템의 희생자이며 대중의 편견의 희생자이다. 그들은 집을 잃기 전에 이미 존재의 자리를 빼앗겼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회가 되었는가? 빠르고 강하고 화려하지만 가장 약한 사람을 버리는 사회.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었는지를 보게 된다.